단어 자체가 지작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 사업에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겠다. 이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돼서 이 소유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보상랩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있는 건물이 수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안은 이제 목동에 있는 건물 수용에 관한 사례인데요. 토지는 수용이 됐으나 그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즉 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작물에 관한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점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업 시행에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수용 목적물이 되는 경우 이외에 모두 사업 시행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행정주체가 취득하여 전시시설로 활용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예외적으로 수용 목적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도로를 설치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형태의 공익사업에서 건축물은 지장을 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지작물로 간주되게 됩니다. 지작물 처리에 대한 입법주의는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만 필요하고 지작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토지와 함께 지작물까지 수용하게 되는 취득주의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전주의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토지만을 수용 대상으로 삼고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사업구역 밖으로 옮길 것을 명을 하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법은 이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75조 이하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당의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작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4항에 따라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작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구성 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는 이상 사업 시행자의 지작물 제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위치한 지작물에 대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 지작물의 소유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하에서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는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당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45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1호에서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리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물건의 가격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들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등이 제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와 별개로 지작물의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아래와 같이 이제 수용 재결서 주문에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라고 기재해서 토지는 수용을 하되 지작물은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주문을 예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별지 목록 기재에 토지를 수용을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는 가져오고 그 위에 있는 지작물은 다 제거하고 철거하고 이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대한 이런 이전주의 원칙 채택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시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데 반해서 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비 지급 아니면 그 목적물에 대한 물건의 가격
이런 부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장물은 이렇게 토지와 달리 재개를 의해서 사업시행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전주의에 대한 결론인데요. 그래서 재개를 위해서 소유자는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할 의무가 부담될 뿐입니다. 공유자 간의 사용수익 권한은 다수지분권자 결정을 해요. 인도를 요청을 하면 인도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반드시 하셔야 되긴 하는데 또 이게 세무적인 이슈랑도 결부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99대 1%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뭐 그건 떠나서 일단 과반수 공유권자는 사용수익 권한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의 소유권도 넘어가지도 않았고 사업시행자 가져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주면서 그렇다면 더 들어가서 보자. 이를테면 공유자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고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공유권자로서 지금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 지분권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저희가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런 그 토지 소유권 외에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체크한 대법원 판결, 저희가 직접 수행한 판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은 바 있는데요. 즉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를 보상받도록 한 점, 지장물 이전비와 그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적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전비가 더 낮을 때는 이전비로 보상을 하게 되고 건물의 가격이 낮아서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될 경우에도 이는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이므로 결국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타 253243 사건인데요. 건물 인도 사건이었습니다. 토지가 수용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지장물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없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수용을 당했는데 이 수용의 토지는 당연히 수용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지정물까지 다 넘어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내가 지금 이 건물을 가져가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을 하고 나머지 이 지장물들은 다 철거해서 다음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어 자체가 지장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뭐 다 내 사업에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겠다라는 식의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요. 이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돼서 굳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내 소유권으로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간혹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에 건물이 사업시행자 명의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이 소유권은 여전히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유자 간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있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수용 개시일이면 수용 개시일에 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여기에 있었던 그 건물과 토지 있던 임차인에게 누가 임대차 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게 됩니다. 혹여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내가 이전비를 줬으니 이 소유권 나에게 있고 여기에 대한 임료도 내가 청구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이 건물 소유권자인 토지 소유자는 이 지장물의 소유권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임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런 토지 수용과 보상에 대한 전문 법무법인에 맡기셔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제1파트너스 장동훈 변호사였습니다.